네,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분양하는 현장마다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양받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초치기도 있고, 이번에 추첨도 있고,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분들은 와, 정말 잘 됐다.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다니,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다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분양 완판은 시행사가 좋아할 일이죠. 내가 힘들게 분양받은 이 호실 중간에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남겼다든가, 아니면 이 호실 임대를 놓고 이제 월 임대 수익을 받는다든가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실현되는 거고, 그때 수익률을 따져보고 분양 잘 받았다, 분양 잘못 받은 것 같다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 완판으로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 불불불불 불장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고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분양하는 현장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문의 주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막 지식산업센터를 알기 시작한 분들,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뭐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 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대출 80%, 90% 주택에 해당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요즘 열려있는 투자처는 지식산업센터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식산업센터 한 칸이라도 분양받으려고 이제 쫓아다니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어떤 곳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이게 적정 가격인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분위기와 함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DSR을 일찍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가지고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DSR에 적용을 받는 건지, 혹은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 잔금 대출 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규제하는 거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홍보할 때 대출 80%네, 90%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이 80%가 담보 성격의 80%는 아닙니다. 내가 분양받은 이 호실에 대해서 담보 성격으로는 70%가 해당이 됩니다. 70%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해서 분양받으신 분의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를 따져보고 80% 내지 9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90% 받을 수 있다, 95%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많이 해주는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인 건 맞지만, 본인의 조건이나 환경을 생각해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건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용도를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안내해드렸던 업무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업무지원시설은 세분화해서 보면은 지하에 창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상에는 1종 근생, 2종 근생, 상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로 되어 있어서 실내 골프 연습장, 헬스장,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지원호실 중에 사무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부동산, 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볼 때 크게 봐야 될 거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냐, 아니면 업무지원호실 용도냐 라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용도는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기업이 입점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거고요. 업무지원호실은 말 그대로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호실입니다. 입주해 있는 기업이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편리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창고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지상에 상가, 그리고 운동시설, 그 외에 세무사, 법무사, 부동산 등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식산업센터 용도일 때 대출을 80%, 9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업무 지원 오실 경우에는 50%, 60%, 잘 받으면 70%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메인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임대를 놓을 거, 되팔 것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다 이거 좋다고 하니까 쫓아갈 게 아니라 나는 얼마의 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투자를 할 것인지, 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는 월세 임대 수익을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을 고려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상담하면서도 작년까지는 뚜렷했습니다. 나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서울이나 서울 인접해 있는 수도권, 나는 임대 수익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에 이제 수도권 지역이 적합했는데요. 이게 이제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울 경계 할 거 없이 이제 금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양가, 매매가가 많이 높아지면서 임대 수익률이 이제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 신규 분양하는 곳들은 대부분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서울 경기권에 신규 분양하는 현장들을 보면은 여기에 임대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를 예상한다. 뭐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는 아예 여기 현장은 임대 수익을 따지지 말고 이 지역의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라 라는 거죠. 높아진 분양가에 비해서 아직 임대가는 못 쫓아오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세 차익인데요. 시세 차익을 계획한다. 지금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는 투자, 어떤 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려는 건지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염두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공실기간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한다. 이제 중간에 전매로 빠지실 분들은 이제 공실기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 나는 임대 수익 목적으로 중장기로 끌고 갈 거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임대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맞춰지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잔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 호실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호실을 분양받아서 임대 사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이 분양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 4.6%, 등기 비용, 그리고 임대 맞추고 나면은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되겠고, 이건 이제 고정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건물의 관리비,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가 빨리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추가 자금의 투입 없이 바로 임대 수익이 실현되는 거고요. 이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는 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지가 다르고 뭐 설계도 다르고 규모도 다 다릅니다. 주변에 기업이 많고 뭐 입주를 희망하는 곳들도 많고 설계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곳이라면은 크게 입주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겠지만, 최근 공급된 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다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실기간이 조금 우려되는 지역도 있겠고요. 그리고 같은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빨리 임대가 맞춰지는 호실들이 있죠. 뭐 코너 호실이라든가 아니면 조망이 트여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주는 뭐 이런 호실들은 조금 더 빨리 임대가 맞춰지기도 하고, 아니면 호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 각져 있거나 뭐 먹방 호실이거나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괜찮은 호실들이 먼저 다 차고 난 이후에 임대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공실 기간에 대한 부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계속해서 회전하고 돌려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저기 지어진다라 그래서 저기 2년 뒤에 지어지면 입주해야겠다, 그럼 난 저기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 없습니다. 아주 큰 기업들이야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그 다음 달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분양할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뭐 하면은 저기 뭐가 들어서나 보다, 뭐 분양을 하나 보다, 그리고 건물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는 저기 공사를 계속 하는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탁 장막을 걷고 나서 건물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혹은 다 지어진 후에 그때 가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나 뭐 가격을 따져 보는 거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6개월 정도는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입주가 한 95% 이상 맞춰지기까지는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양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공실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거고, 이 건물에 뭐 절반 정도가 입주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뭐 분양받으신 호실들 6개월 안에만 맞춰드릴 수 있도록, 그 6개월 안에 들어가는 호실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제 저희 노력이고요. 그래서 분양받았다, 힘들게 분양받았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이 뒤에 공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